조갑제닷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휴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시간으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 고위급 회담을 소집을 했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죠.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북한과 같은 독재 정권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어마어마한 인명 손실을 일으키겠다면서 임명하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군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은 신속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군대의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뼈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부 동반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calm before the storm이다. calm before the storm. 즉, 폭풍 전의 고요함이다. 이런 뼈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적, 오늘 뉴욕타임즈라든지 CNN 언론은 어제 트럼프가 말한 calm before the storm이 뭐냐는 가르치고 해설 기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때리겠다는 거냐? 이란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하겠다는 거냐? 이게 뭐냐? 그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곧 알게 될 거요 라고 해서 적답을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은유적인 이야기를 턱 던져놓고 그 다음에는 기자들이나 외교관들이 이렇게 자꾸 추측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도 지금 calm before the storm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고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미국 언론은 이것은 전략이다.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다. 닉슨 대통령이 창안한 것으로 알려진 madman's theory, 미친 사람의 이론을 전략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madman's theory는 뭐냐 하면은 적에게는 내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미친 사람인 것처럼 뭘 할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협상할 때도 매우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은 닉슨 대통령의 그 madman's theory 원조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953년에 닉슨 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가 불안하다.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하면 또 전쟁 더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리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승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권의 나라들이 이승만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unpredictability,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 그러지 않고 이승만은 미국 지시만 받는 꼭두가시라고 여겨지는 순간 미국은 중요한 카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내가 북진한다든지 뭘 할 때는 반드시 미국과 의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닉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현명한 노인의 전략이다. 공산당하고 그 뒤에 접촉할 때마다 그 현명한 노인 이승만의 그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그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이승만, 닉슨, 트럼프로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고 요사이 트럼프 대통령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꼭 한국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꼭 이야기할 때 북한을 김정은을 공격을 합니다. Little Rocket Man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면
꼭 동맹국을 이야기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위협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맹국이라 하면은 일본과 한국이죠. 한국과 일본인데 가능성으로 봐서는 북한이 핵폭탄을 쓸 상대는 한국이죠. 한국. 북한이 미국을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또는 일본을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그러나 한국을 먼저 때린다고는 미리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하는데 트럼프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을 지키겠다.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옵션도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군 장성회의를 백악관에서 직접 소집해가지고 폭풍 전의 고요합니다. 이렇게 또 겁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참 고맙기도 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그런 식의 단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가,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연휴 중에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이라고 있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거기 가서 뭐 한가위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춤판이 벌어지니까 같이 춤을 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춤을 췄다. 덩실덩실 춤을 췄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좀 이게 참 대조적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 군사 고위직 사람들을 소집해가지고 폭풍전의 고요합니다. 이렇게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북한 핵 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돼 있는 한국 대통령은 한가하게 하회마을에 가서 춤판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 이렇게 되니까 대조적이다. 이겁니다. 물론 연휴니까 뭐 춤을 추든지 술을 마시든지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한 게 아닐까요? 우리나라 특히 좌파 언론은 공직자가 뭐 천안함 폭침 사건 난 날에 뭐 골프를 쳤다든지 술을 마셨다든지 하면은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심지어 그때는 민간인이었는데 그 뒤에 무슨 장관 청문회에 나갔을 때 장관 후보자가 돼가지고 민간인 신분으로서도 어떻게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는데 뭐 골프장에 갔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확대되어 가지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그걸 가지고 또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탄핵 소추장에 그 대목까지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는 세월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위기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좀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너무 강경하다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저렇게 애를 쓰는데 한국 대통령이 하회마을에 가서 춤을 추었다 하는 것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너무 한가하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핵 방어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핵 방어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전쟁 한판 하자. 많은 사람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도자를 잘 만나면 용감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뭐 기회주의자라든지 겁쟁이가 되어버리면은 국민들도 그렇게 되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지휘하는 양떼하고 양이 지휘하는 늑대떼가 싸움 붙으면은 늑대가 지휘하는 양떼가 양이 지휘하는 늑대떼를 이긴다. 그만큼 지휘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조지 오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사나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덕분이다. 사나운 사람이 지키고 있다. 사나운 사람이 바로 군인이죠. 군인.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국군을 상당히 바쁘게 하고 또는 괴롭히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연휴 기간에 가야 될 곳은 군부대, 합참 또는 저 연평도 위협받고 있는 백령도 아닐까요? 하회를 방문한 이유가 뭐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라고 하는데, 관광이 활성화되려면은 안전이 보장돼야죠. 한국은 안전한 나라다. 자, 그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선전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핵무장하고 전술핵 재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은 뭘 하느냐? 미국의 핵 우산이 틀림없이 한국을 지켜준다 하는 확신을 세계 만방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연휴 기간 중에 미 8군이나 유엔군 사령부나 연합사 사령부를 방문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또 투자할 사람들이 한국에 안심하고 돈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동맹, 일본까지 끼워가지고 한미일동맹. 지금 현실적인 답은, 북한 핵 해결의 답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핵무장 하든지 아니면 한미일 동맹 강화입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가장 강경하게 나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되어 있으니까 우리만 거기에 가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미일 동맹이 북한에 대해서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하면은 김정은이가 뭐 장난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한일 간을 이간질 시킨다든지 한미 간을 이간질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한국을 고립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먹힌다.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이 과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느냐, 거기에 틈을 내는 쪽으로 갔느냐, 미국 사람을 짜증스럽게 만들었느냐, 트럼프를 화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뭐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이 혹시 트럼프가 아닌가? 한국 국민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트럼프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대응을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천에 옮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해 놓은 사드 배치를 완료하는 것, 그것도 한참 미루다가 완료하는 것 말고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우리는 뭐 미사일 쏘고 폭격 연습하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리
재래식 군사력을 연마를 하더라도 핵 앞에서야 거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는 지금 권총 들고 있는데 우리가 칼 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신뢰관계가, 국민과의 신뢰가 약해진다. 그러면은 지지율도 떨어질 것입니다. 지지율 떨어지면은 정치력도 약해진다.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춤을 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애를 쓰는데 군부대 방문, 또 미군 방문,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춤을 춰야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래는 이게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더구나 한미 FTA 재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한국 정치인들, 특히 좌파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걸 잘 보여줍니다. 한미 FTA는 일단 합의를 만들어낸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이건 잘한 일입니다. 그때 한미 FTA를 합의를 이루니까 보수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던 노조 좌파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을 욕을 했습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보수 세력은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하니까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들도 박수를 보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은 어디까지나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좌파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더 하나 이상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니까 이제 한미 FTA를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그것을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합의해 놓은 걸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으니까 그걸 또 반대하고 나왔어요. 자기들의 작품인데 한미 FTA를 반대한 세력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 그것은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든 노무현, 그것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이명박 정부가 다 잘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손해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니까 재협상하자. 재협상하자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지지 세력은 원래 그 소신대로라면 그 재협상할 거 없다. 폐기하자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잘 됐다. 폐기하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게 말하자면 억지를 부린 것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아주 곤란하게 됐다 이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얼마나 다루기가 쉽게 되었습니까? 재협상의 불평을 말하면, 아니 당신네들은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 그만두자. FTA 이거 폐기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미국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임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트럼프 대통령만큼만 해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